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플러스 마이너스 혼재 상황이 아직 움직이고 있고 장은 좀 있으면 이제 끝나겠죠. 그런데 어제 S&P 500 지수나 나스닥하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른 것에 대해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조금 더 밀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장은 사실 기대치만 그렇게 높게 튀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근데 장의 흐름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제가 이제 내려가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긍정적인 거는 중국이 코로나 제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그런 뉴스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뉴스 보도 보면 뭐 제로 코로나가 사령탑의 입에서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제 방역은 완화하고 시위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이런 형태로 일단은 지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확 급증하게 되면 방역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무차별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타겟팅을 해서 뭔가 하면서 미드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씩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축에서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이제 완화 정책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특이점들이 오늘 존재하는데, 특이점? 일단은 주식시장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12월 14일 날 이때 4.5%로 올릴 가능성이 80%나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4.5에 육박한다는 뜻인데, 여기 지금 채권금리를 보면 3개월 국채 수익률이 4.3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아랫방향으로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 보면 올라오다가 이제 내려오는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잡혔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얘 이외에 여기 5년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혹은 30년,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추세적으로 좀 계속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패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조금 들렸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도 제가 SPTR, TLT 또 매수했거든요. 그걸 잠깐 보면 예전에 제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이 언저리에서 SPT하고 TLT 매수를 완전히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 시기에 한번 매수했거든요. 그게 한 10% 넘게 이익이 상승했고, 물론 이 시기에 환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내 것들을 매집하신 분들은 여기 손실이 현재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이익 방향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최적화가 될 거냐면 그 주식시장이 아래로 내년도에 경기수축 국면에 조정받으면서 그때 환율이 다시 들리면서 그때 최적화되는 수익률을 내게 될 겁니다. 그건 지켜봐야 되고, SPTL을 직접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이때 최적에 매수하신 분들은 10% 정도 수익률이 넘게, 이거 많게는 한 15% 정도까지 아마 수익률이 났을 거예요. 최적 타임에서 실제로 잡으셨으면 바닥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환율 얘는 어디까지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거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2달러 때도 있고 2021년도 요때 정점을 찍은 적이 있고, 이때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난리칠 때 저점을 찍었을 때거든요. 이때만큼 내려가 주려면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난리칠 때가 이때니까 0.7, 그러니까 1%대가 깨지면 이연저리에 가 있을 거고요.
1% 중반대 정도가 있으면 이연절이가 있을 겁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주는 그런 액션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내년도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이슈가 발생하면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거 미국의 기준금리 움직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차 오일 쇼크 현상을 당하고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후반부에 또 쭉 내려주죠. 기준금리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차 오일 쇼크 먹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경기수축금리를 확 내려주잖아요.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떨어질 때입니다. 약간 밑에까지 붙은 때는 아니고 그걸 같이 볼까요? 자, 이거 같이 보시면 여기 1차 오일 쇼크를 맞고 73년도에 경기 수축에 들어가면서 기준금리 초반에 내려졌다가 사이클이 올라가니까 내리질 못하고 다시 기준금리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잠잠해질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혹은 경기 수축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려주죠. 여기 2차 오일 쇼크 79년도 후반부에 맞고 나서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경기 수축 국면의 경기 수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내려가요. 그리고 더블 딥 현상이 다시 발생하니까 추세적으로 금리를 또 올렸다가 다시 쭉 내리게 되죠. 지금도 기준금리를 안 내려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지금 올라갔다가 이거 지금 아직은 덜 올라왔습니다. 이게 월별로 반응이 되는 거라 지금은 얘가 여기는 지금 3%로 표시되고 있는데 4%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이 기준금리를 안 내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5%대 중반 정도나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 경기 방어를 위해서 경제가 타격을 좀 심각하게 받으면 내년도에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게 리먼 파산이 초반에 금리를 조금씩 내려주다가 리먼 파산 이후에 급격히 금리를 내려준 거거든요. 이렇게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리는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연준은 대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판단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3.5 아랫대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매수를 중단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경기 수축 국면이 생각보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지금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를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일단 매수를 중단했다가 다시 들리면 매수를 하는 게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PTI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무조건 좀 더 경제 지표가 나온 것들을 좀 보면 여기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가격 지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전월엔 6.3% 했는데 지금 6%. 그 다음에 이제 예측치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여기 보시면 오히려 증가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실제로는 감소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 부분 예측치만큼 나왔고요. 물가를 반영을 해서 리얼이죠. 물가를 반영해서 전월 대비 비교를 해봐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인들의 소비 지출 영역은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일정 부분 물가 상승률 정도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지출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볼까요?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있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먼저 볼게요.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밑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위아래로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즉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누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업자들 숫자가. 이런 패턴들이요, 이 경기 수축 국면 진입하는 초입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늘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적 숫자들이 쭉 늘어나죠. 2006년도부터 쭉 늘어나면서 2007년도 넘어가고 2008년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IT 버블 때입니다. IT 버블 때.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업자들이 점점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향후에 점점 나오는 고용 지표는 악화되는 쪽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서비스업이 굉장히 미국 영역에서는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고용 시장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쪽이 한 30% 정도 되는데, 제조업 쪽에서 대량 해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쪽에 큰 여파를 미치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유지된다면 소비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시즌 지나고 나서 내년도는 약간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서비스 영역이나 이런 쪽의 고용도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파트타이머가 조금씩 늘어나고 실제로 풀타이머는 상승세가 멈추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I 지수가 나왔거든요. 미국의 PMI 지수,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 ISM에서 나왔는데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고요. 직전까지는 경기 수축 국면으로 예측되는 50 위에서 놀았는데 요번에 실제적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49로. 예측치보다 좀 더 많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 ISM 제조업 지수에 물을 때 그 제조업자들한테 고용 관련된 물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 회복이 안 되고 아랫단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영역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보면 그저께 1조 넘게 매수했고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는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매집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고 초반에 늘렸다가 시간이 하면서 매집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집이 많이 늘어나는 건 이제 기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집 규모를 늘렸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이 코로나 제로의 완화,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이 아직 미국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아직까지는 던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냐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색안경을 좀 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OFR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의 가치라든가 혹은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가 혹은 안전자산의 움직임이라든가 변동성들 이런 것들을 종합한 그런 FSI 지수를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정화 강도가 계속 안정화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는 아직까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NFCI 시카고 연준에서 뽑아내는 국가의 금융시장 관련된 위험도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주는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위험하고 신용하고 레버리지 이런 쪽 전체적인 금융시장 영역을 종합해서 지수화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위험식에 들려요. 위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얘를 보면은 최근에 얘는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요 밑에 보면 이게 거시경제까지 감안한 거거든요. 매크로까지 감안한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매크로까지 감안한 걸 보면 여기 보시면 내려오다가 지금 멈추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여러분 주식시장 계속 내려오다가 머리를 맞고 조정받은 게 8월 달이거든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내려오다 다시 들려 올라서 조정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보면 이제 거시적으로 이렇게 요걸 보는 것보다는 얘를 보는 게 조금 더 거시적으로 조정된 걸 보는 게 조금 더 어떤 세부적인 상황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면 약간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면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성,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꺾여서 옆으로 기고 있다는 뜻은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쳐다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 나오는 걸 한번 감안하고 다시 한번 측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주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아랫방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가.
그다음에 이거는 CNN 비즈니스에 나오는 Fear and Greed인데 얘가 지금 위에 올라온 그 강도가 상당히 높은 상단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강도를 계속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이슈가 지금 현재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는 두 가지 이슈가 긍정적인 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느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중국의 코로나 제로와 관련된 이슈가 살아 있으면 계속 그게 주식시장을 밀어 올려줄 수 있으면 이게 버틸 건데 그렇게 계속 밀어 올려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기가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손바닥 두듯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그 지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두 집혀서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패턴으로 바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 AAIA에서 나오는 걸 보면 30일 날 나온 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게 주식의 불리시가 약간 줄어들고 있고 중립이 늘어나고 있어요. 베어리시는 크게 늘어났지 않았지만 중립, 눈치 보기가 늘어나고 있고 일단 들렸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불리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 그 포지션이 내려오다 다시 들려주면서 약간 늘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냥 정리를 해보면 조금 더 주시장은 쳐다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현재 기준금리 인상, 그 경제 지표가 좀 식어가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진다는 요거에 환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관련된 제로 코로나가 정책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이슈 보도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얘가 주식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되고 난 뒤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기 때문에 계속 그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전달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줄인다는 얘기가 경제 지표가 누그러지는 쪽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립하고 있는 거죠. 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채권 시장 안에서 놓고 보면 전부 다 매집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제대로 중국 지표들이 잘 버텨주지 못하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빨리 어떤 뭐 경제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중국 시장만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주시장을 계속 밀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안전자산 선호도인 이 채권 시장이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